자, 이제 가봅시다. 자, 1-2 체크 제일 마지막 자료의 정리와 해석 볼게요. 자, 일단 목차 한번 살펴보면 대표값은 중앙값, 평균 중앙값, 최빈값 요 세 개 있어요. 그래서 이 대표값 3개 요거 이제 배울 거고 당연히 정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쉽습니다. 자, 줄기와 잎 그림. 간단하게 말하면 줄기는 10의 자리고요. 10의 자리고 잎은 1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말하면 숫자 간단히 표현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면 임팩트 강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자, 도수분포표. 자, 도수분포표도 결국에는 똑같은 자료들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 이것도 결국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키고요.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 그래서 히스토그램은 요게 우리가 이제 직사각형으로 표현하는 거고, 도수분포 다각형은 요거는 우리가 선분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내용 같고 하는 것만 다르고요. 상대도수는 우리가 일종의 퍼센테이지예요. 즉 비율 나타내는 거예요. 비율.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전체의 비율과 부분의 비율 요쪽 포인트 잡으면 돼요. 전체의 비율과 부분의 비율 요쪽이 키로 잡힙니다. 그래서 요거 해서 전체가 몇 명인지 해당되는 게 몇 명인지 요런 거 이제 살펴보는 게 포인트니까 하나씩 한번 살펴보고 들어갈게요. 자, 통계 파트는 이쪽은 갈수록 중요해지는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참고로 지금 이제 대 AI 시대잖아. AI 시대고 구글링의 시대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 정보를 보고 정보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마는지 요게 되게 중요했는데 이게 옛날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농담삼아 선생님 아버지가 이제 셰프 출신이라서 그래서 이제 선생님 20살 이제 먹고 대학을 올라가면서 아버지한테 이제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그 당시에 아버지 횟집을 하고 있었는데 자 일단은 테이블을 치워라. 그래서 테이블을 치웠어요. 이렇게. 테이블 열심히 정리하고 나니까 양파를 까라. 그래서 양파를 깠어. 양파를 까고 나니까 이제 원래 이런 거 한 6개월 정도 해야 알려주는 건데 니는 아들이라서 알려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김치 끓이는 법 알려줬는데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떤 음식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만드느냐, 뭘 비율을 어떻게 맞추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노하우를 어떻게 하면 알고 못하고가 되게 문제였는데 지금은 정보가 넘쳐나죠. 지금은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만약에 어떤 요리를 하고 싶으면 유튜브 찾으면 다 나오잖아. 이렇게 앞에서 막 이제 순서랑 준비하는 거는 재료랑 뭐랑 뭐 하고 뭘 얼만큼 넣고 그 다음에 뭘 넣고 뭘 타이밍에 뭐 하고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서는 이 정보 선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가 고급 정보고 어떤 정보가 쓸데없는 정보고 요 선별하는 게 중요해서 지금 이제 요쪽의 키가 통계예요. 통계. 그래서 이른바 이제 빅데이터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빅데이터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쓰이는 거, 가치 있는 정보 요런 쪽을 되게 중시하기 때문에 수학에서 원래 옛날에 전통 수학은 통계를 되게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통계가 기본적으로는 근사값이잖아. 이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대충 살펴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좀 수학도 아닌 것이라고 되게 무시했는데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확률 통계가 비중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앞으로 통계는 계속 중요해질 거고 우리가 이제 어떤 통계 프로그램을 써서 어떤 자료를 더 괜찮게 이제 그걸 만들고 그걸 가지고 설명하고 이런 쪽은 중요해지는 파트라서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겁니다. 근데 내용 자체는 쉽습니다. 다만 계산 노가다가 조금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계산을 다 이제 컴퓨터가 다 해주긴 하겠지만 우린 여기서 이제 계산 노가다를 조금 해야 돼요.
자, 대표값부터 볼게요. 자, 대표값은 우리가 자료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이고, 요거는 세 개만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평균, 중앙값, 최빈값. 요게 대표값이고,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평균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평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평균과 기대값은 같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학을 중간고사 때 만약에 50점을 받고, 슬픈 일이지. 만약에 기말고사 때 만약에 90점을 받았다. 대박 올랐다. 이렇게 하면 평균 몇 점이에요? 평균은 70점이죠. 70점 어떻게 나와요? 2개 더해서 2 나누면 되죠. 알겠지?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점수를 갖다가 만약에 시험 점수를 만약에 첫 번째 1차에서 만약에 50점 받고, 2차에서 51점을 받고, 3차에서 49점을 받았어. 그러면 4차에서 우리가 시험 치기 전에 대충 몇 점 나올 거라 예상할 것 같아? 50점 나올 거라 예상이 되겠죠. 그래서 평균은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하는 게 평균이고요. 요게 과거 데이터를 놓고 계산을 하는 게 평균이고, 기대값은 미래를 놓고 예측을 할 때 이 용어를 쓰는 게 기대값입니다. 그래서 평균이랑 기대값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개념 하나 잡아 놓습니다. 자, 평균은 어떻게 구할까? 평균의 정의는 간단하게 말하면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눈 겁니다.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눈 것. 요게 평균의 정의고, 이걸 이제 있어 보이게 말을 하면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거. 요렇게 들어갑니다. 하여튼 싹 다 더해서 더한 개수만큼 나누면 평균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있어 보이게 쓰려고 하면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거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싹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눈 거. 요게 평균이다. 요렇게 지금 들어가고요. 평균의 단점은 극단값이 있으면 평균이 왜곡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균 월급을 조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300만 원을 받고, 그 다음 사람이 310만 원을 받고, 그 다음 사람이 290만 원을 받고, 이 사람이 뭐 330만 원을 받는데, 한 명이 만약에 평균 월급 1억을 받아. 알겠지? 이렇게 하면 이거 다 더해서 5를 나눠버리면 평균이 빡 올라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그게 대표값이라고 성격을 쓰기 좀 힘든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극단값이 있으면 평균이 왜곡되기 때문에 이때는 일반적으로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합니다. 이때는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합니다. 이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항상 극단값이 있으면 문제가 된다. 요거 하나 더 체크해 놓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은 우리가 요거 다 더해서 개수로 요 6개니까 6으로 나눈 게 평균입니다. 다만 우리가 똑같은 자료들이 있으면 요거는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봐봐. 이게 이제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 요게 A 계산을 하면 원래 4, 4, 2, 5, 4, 5 요거 다 더해서 6으로 나눈 게 우리가 평균이지만 요게 똑같은 노가다를 하기 싫으니까 요게 합을 곱의 형태로 바꾼 거. 이유는 계산 쉽게 하려고 그래. 계산 용이하게 하려고 합을 곱의 형태로 바꾼 거. 이게 나중에 들어가면 도수분포표 아이디어예요. 즉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저걸 노가다를 다 써도 되지만 가만히 보니까 2가 1개고 4가 3개고 5가 2개네. 그래서 이 개수로 곱하기로 바꾼 거죠. 4 플러스 4 플러스 4를 4 곱하기 3으로 바꾼 거고 5 플러스 5를 5 곱하기 2로 바꾸고 이게 도수분포표 아이디어예요. 알겠지? 그래서 계산할 때 요렇게 간단하게 보는 게 낫고요. 자, 요거는 평균이 주어진 경우 는 우리가 편차의 합이 빵인 걸 이용한 게 더 좋아요. 편차의 합은 다 빵입니다. 요거를 이용하는 게 계산이 더 편합니다. 자, 참고로 편차라는 거는 별량에서 평균 뺀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반평균이 있다고 했을 때 내 점수가 반평균을 까먹었는지 보태줬는지 그 정도가 우리가 편차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반수학 평균이 만약에 50점이라고 하면 내 점수가 만약에 40점을 받았어. 그럼 내가 10점 깎아먹었지. 그러면 40에서 50을 빼서 마이너스 10이 편차고 내 점수가 만약에 80점을 받았어. 그럼 3점 보태줬죠. 그러면 내 점수에서 반평균 뺀 30이 편차입니다. 그러면 편차의 합은 빵입니다. 요걸 이용하는 게 더 중요해요. 별표 3개 받으세요. 그래서 요걸 물론 계산하는 게 만약에 이거를 노가다를 쓴다고 하면 봐봐. 여기에서 이거를 9, 9, 4, x, 7, 6, 4 76, 74, 19 76, 7, 4, 19 다 더해가지고 요거 지금 10개니까 10 나눈 게 7 요 계산 당연히 답은 나옵니다. 그런데 편차를 이용해서 7을 다 빼버리세요. 그러면 요게 2, 마 3 요거는 액마 7 요거는 빵 마 1 빵 그 다음에 요거 마 3 요거는 풀 3 그 다음에 요거는 2 요걸 갖다가 싹 다 더하면 이게 빵 나와요. 이게 계산이 더 빨라요. 그래서 봐봐. 그래버리면 딱 봐도 이렇게 없어질 거고 그러면 요거 계산하니까 요게 지금 2, 요까지 하면 1이고 그럼 여기까지 하면 액마 6이고 요까지 하면 액마 7이고 요까지 하면 액마 5고 이게 빵이니까 x값 5 요렇게 푸는 게 계산이 더 빨라요. 알겠지? 요렇게 원래 FM대로 싹 다 더해서 나눈 거 지금 이게 7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 숫자가 점점 커지잖아. 그래서 저게 더 귀찮아요. 알겠지? 그래서 편차의 합이 평균이 주어진 경우는 편차의 합이 빵인 걸 이용해서 편차를 다 써주고 그러니까 편차는 여기다가 싹 다 평균을 다 빼주고 그 다음에 위에 합 더한 게 빵 나오는 게 계산이 더 빨라요. 그러니까 요렇게 풀어내도록 하세요. 자, 중앙값은 무엇인가? 그래서 중앙값은 크기순 나열, 즉 첫 번째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큰 거로 올라가는 게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로 점점 커지게 올라가게 정리한 걸 오름차순이라고 해요. 오름차순으로 다 정리한 다음에
요게 전체의 개수가 홀수계라고 하면 한가운데 값이 중앙값이고 전체 개수가 짝수계라고 하면 한가운데 두 개 평균이 중앙값입니다. 그럼 두 개 평균은 두 개 더해서 2 나눈 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오름차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계산은 쉽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중앙값 구하시오. 뭐 옆에 거 살펴보니까 잘 세세요. 잘 지우면서 합니다. 제일 작은 게 일단 2네, 그 다음 4네, 그 다음 5네, 그 다음 7이네, 그 다음 9네, 그 다음 15네. 요렇게 올라가기 정리했죠. 그러면 6개죠. 그러면 요거 두 개 평균, 두 개 더해서 2 나누면 되니까 중앙값은 6이 답입니다. 이게 홀수가 있으면 바로 가운데 거 초이스 해버리면 게임 끝나요.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4-2번도 똑같이 가면 되는데 요것도 문제가 되는 거는 이 1이 문제고 여기는 539가 문제죠. 이게 극단값이 있는 게 문제잖아. 극단값이 평균을 쓰면 자료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요거는 중앙값이 더 낫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유는 1이 너무 극단값이라서 이게 중앙 대표값 쓰기 적절하지 않다. 알겠지? 극단값 때문에 평균이 자료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요거는 중앙값이 더 낫다.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당연히 이것도 우리가 평균을 물어보나 중앙값을 물어보나 계산을 하면 되니까 평균은 당연히 다 더해서 개수인 7로 나누면 될 거고요. 그래서 산수 노가다는 좀 해야 돼요. 요거 이제 다 더해가지고 7개니까 요거 7 나눈 거. 요게 지금 평균이 될 거고 중앙값은 요거 순서대로 하면 1 일단 1 써먹었고 보니까 24 써먹고 25, 26, 27, 28, 30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한가운데 있는 26이 중앙값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앙값이 더 낫다. 이렇게 답 보면 됩니다. 자, 최빈값은 빈도수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 최빈값입니다. 다만 최빈값은 문제가 뭐냐고 하면 최빈값이 2개 이상인 경우가 있거나 2개 이상일 수도 있다는 게 최빈값의 단점이에요. 그 다음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게 지금 요게 지금 다 똑같이 나오면 없을 수도 있다는 게 최빈값의 단점이에요. 전부 한 번씩 등장하면 최빈값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런데 최빈값은 언제 쓰냐고 하면 여기 후보 나와 있죠. 즉 우리가 평균하고 중앙값은 이게 언제? 숫자로 표현이 될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숫자로 표현이 될 때만 사용합니다. 즉 요게 후보들처럼 이 후보는 이거는 놓고 우리가 평균하고 중앙값을 사용을 못해요. A 후보, B 후보 평균 때리고 뭐 어떻게 평균 어떻게 때려 사람을 갖다가 알겠지? 그러니까 요런 대표적인 여론조사류는 우리가 최빈값을 쓰게 됩니다. 여론조사류는 우리가 평균이나 중앙값, A, B, C 중앙값이 뭐야? 이런 거 나타낼 수가 없잖아. 요런 애들은 우리가 최빈값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최빈값 딱 보니까 얼핏 봐도 16이 제일 많이 나와 보이죠? 그래서 16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나머지 봐도 이제 30이 2번이고 4도 2번이 8도 2번이니까 최빈값 16입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여론조사류는 우리가 최빈값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뭐 피자, 햄버거, 치킨 다 더해서 5나눠 봤자 뭐 짬뽕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중앙값, 최빈값 각각 구하고 모자를 주문할 때 어떤 치수의 모자, 당연히 제일 많이 팔리는 걸 주문해야겠죠. 어떤 치수의 모자를 가장 많이 주문? 당연히 최빈값이겠죠. 최빈값을 가장 많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식은 쉽습니다. 요거 놓고 한별이가 칭찬 스티커, 칭찬 수의 평균과 중앙값. 이건 이제 수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숫자 보고 이제 들어가면 되고, 역시 이것도 17이 너무 극단값이죠. 그러니까 중앙값 쓰게 될 거고요. 자, 요것도 지금 평균, 중앙값, 최빈값 중에서 어떤 값? 이거 야구, 농구, 이건 지금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 당연히 이거는 최빈값을 쓰겠죠. 중앙값 평균 이건 못 쓰겠죠. 그래서 이 자체가 숫자로 돼 있어야지. 이 자체가 숫자로 돼 있어야지 우리가 평균이나 중앙값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로 안 돼 있으면 평균 중앙값을 못 써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요 평균이 7시간, 평균이 8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요것도 편차에 합의빵인 거 요거 이용하는 게 계산이 더 편해요. 평균이 주어진 경우는 평균이 주어진 경우 별량 구하기, x값 구하기. 요거는 편차의 합의빵인 걸 쓰는 게 더 계산이 편합니다. 물론 요게 나중에 서술형과 물어보겠지만 서술형은 식 써놓고 계산은 따로 해버리세요. 그거 줄였다고 뭘 안 나올 거예요. 자, 요거 중앙값과 미지수. 요거는 우리가 x, 이거 미지수 위치 체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머지를 오름차순 해놓고 나머지 오름차순 정리부터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런 것도 보고 일단은 3, 5, 9, 11, 12 이렇게 해놓고 이제 x 하나 남았죠. 자, 중앙값이 8이라 했으니까 일단은 요거 두 개 평균 때려봤자 7이고 이거 두 개 10이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x가 일단 요로 들어가야겠네. 중앙값이 8이니까 요거 두 개의 평균이 8 나와야 될 거니까 두 개 더해서 2 나눈 게 8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x값은 7이 되겠죠. 그래서 짝수개일 때는 한가운데 두 개 평균 때리는 거구나. 요렇게 식 잡아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중앙값 10일 때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요런 것도 이제 오름차순 정리해 놓고 들어가야겠죠. 63, 그 다음에 67, 잘 세면서 침착하게 70, 72, 80 해놓고 이제 x 배치시키는 거죠. 그러면 중앙값이 69라 했으니까 짝수개니까 요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평균이 69 때릴 거니까 68 나오겠죠. 그래서 요렇게 잡아 들어가면 되는 거고 기본 문제입니다. 자, 최빈값이 8, 그 다음 최빈값이 4회. 그래서 값을 물어봤는지 4회를 물어봤는지 이런 거 잘 체크해서 들어가면 돼요. 평균과 최빈값이 같을 때 평균과 최빈값이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13번 중앙값은 대표값 중에 대표값 3개 있다고 했죠. 평균, 중앙값, 최빈값. 최빈값은 항상 한 개만 존재한다. 이게 틀렸죠. 그래서 이놈이 우리가 단점이라 했죠. 단점.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는 중앙값이 적절하다. 그래서 이거 이제 아까도 봤지만 중앙값 쓰는 거고요. 모든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요거 틀렸습니다. 요것도 대표값 맞고요.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눈 거 평균 맞고요. 평균이 제일 많이 쓰이는 것도 맞고요. 최빈값은 이거 선호도 조사, 여론조사 할 때 쓰는 거 맞고요. 항상 이거 짝수개일 때는 제3의 값 나올 수 있어요. 이건 틀렸습니다. 짝수개일 때는 짝수개인 경우는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줄기와 잎그림. 줄기와 잎그림은 쉽습니다. 이것도 노가다 적게 한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노가다 줄기, 노가다 줄기.
계산 노가다 줄인 거예요. 계산 노가다. 그래서 별거 없습니다. 요 줄기가 10의 자리고 한 번 보면 다 기억해요. 줄기가 10의 자리고 잎이 1의 자리죠. 그래서 요런 애는 15인 거죠. 15. 이렇게 가면 이게 15죠. 15. 요런 나타낸 거죠. 그래서 조금 계산 줄여놓은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노가다 써서 하나씩 다 잘 지우세요. 그래서 앞에 4짜리 보자. 요 46, 42, 45 이렇게 있으니까 2, 5, 6 써주고 5짜리 한번 볼까요? 5짜리 59, 59, 58, 56 그 다음에 쭈루룩 55, 51 그럼 작은 번부터 올리면 되죠. 15, 6, 8, 9 15, 6, 8, 9 자, 그 다음에 6다리 볼까요?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4개가, 3개가 그러면 0, 3, 9 써주고 7다리 한번 볼까요? 여기, 여기 58 하나 빼먹었네. 그래, 이런 거 잘 보고 58개 더 있네. 8, 8, 9 자, 그 다음에 요 7다리, 요 체크를 잘 하면서 가세요. 그래서, 그럼 이제 빼먹어 보이니까. 7다리 요렇게 지금 있으니까 2, 2, 3, 8. 자, 남은 거, 이제 8다리 보니까 81, 80, 83, 89. 그러면 0, 1, 3, 6. 요렇게 해가지고 개수 맞는 거 확인하세요. 요게 개수가 5개, 5개, 20개죠. 그러면 여기 3개, 여기 6개, 3개, 4개, 4개 이렇게 하니까 12, 20 맞죠? 그래서 개수 확인 나중에 잘 해보고요. 잎이 가장 많은 줄기는 당연히 5죠. 6개 있으니까. 80점 이상인 학생 수는 요만큼이니까 4명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노가다 줄인 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더 빨리 파악이 되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내용밖에 없으니까 쉬워요. 그래서 전체 학생 수는 요거 보니까 딱 보니까 6명. 요거는 여기까지 5명 5, 5, 11. 요거는 5, 7. 요거 1. 이렇게 더해서 계산 들어가면 되겠죠. 25명이겠네요. 18, 25. 그래서 25명. 30개 이상은 요만큼이죠. 그러면 요거 2개 더하면 될 거니까 8명.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지금 몇 퍼센트니까 25분의 8 곱하기 100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몇 퍼센트고 이게 몇 퍼센트 하면 48, 32%죠. 자, 32%고 이게 상대도수가 상대도수는 퍼센트 뗀 거예요. 0.32예요. 그래서 상대도수는 우리가 이거 지금 퍼센트를 우리가 소수로 나타낸 게 상대도수입니다. 그래서 내용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거 이제 중앙값, 최빈값 이렇게 보면 개수 잘 세면 되죠. 이거 6개, 5, 5, 11개, 이거 4개 이렇게 되니까 전체는 우리가 다 더하면 21개가 5개네. 쏘리. 5개니까 전체 20개죠. 그래서 중앙값, 최빈값은 딱 숫자 제일 많이 나온 거니까 666 이거 제일 많이 나왔네. 그래서 요거 지금 최빈값은 86이고요. 앞에 10자리가 8이니까 요 중앙값은 지금 짝수개니까 가운데도 10번째, 11번째 이거 2개 평균인 거죠. 그래서 85랑 86 더해서 2 나눈 거니까 85.5가 지금 중앙값 되겠죠. 그래서 저거 그대로 살펴보면 됩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요런 거 이제 평균 구할 때도 우리가 지금 계산할 때 줄기 입에서는 줄기 입 따로 구하세요. 요거 지금 줄기 입과 평균 구하기 하나만 살펴보면 줄기 입과 평균 구하기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요거는 줄기는 도수분포표 스타일 도수분포표 스타일로 구하고 잎은 그냥 노가다 하세요.
잎은 노가다 하세요. 그래서 요것도 계산 스킬이니까 우리가 계산 스킬이에요. 일단 개수를 살펴보니까 요거 1개, 요거 4개, 요거 3개, 요거 2개씩 있죠.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평균 노가다 최대한 줄여야 돼. 수학은 발전을 하려고 하면 노가다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를 계속 연구를 해야지 수학이 늘어요. 그냥 무식하게 계속하면 수학이 안 늘어. 그래서 재미가 없어.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원래대로 하면 8 더하기 12 더하기 16 더하기 16 더하기 19 더하기 24 더하기 26 더하기 28 더하기 32 더하기 33 해서 다 더해서 10 나누고 요렇게 들어가면 힘들어진다. 요렇게 들어가면 힘들어진다. 요렇게 하지마. 요렇게 하면 힘들어져요. 계산 어떻게 한다? 그래도 10을 들어가려고 하면 요게 10자리가 1개니까 됐고요. 0이 10자리가 4개, 20자리가 3개, 30자리가 2개. 요만큼이 지금 줄기죠. 그 다음에 입만 나머지 이제 8, 2, 6. 요것도 이제 조금 더 많이 줄이려고 하면 입만, 요것도 개수 잘 보세요. 입도 지금 살펴보니까 2자리가 2개 있고 6자리가 3개 있고 8자리가 2개 있죠. 그러면 요것도 입도 있잖아. 2자리가 2개, 6자리가 3개, 8자리가 2개, 그 다음에 나머지 3, 4, 9. 요렇게 계산이 들어가야지 계산 좀 더 줄어요. 알겠지? 그래서 계산 줄여서 계산을 하는 걸 하지. 이거 성실하게 계속 하나씩 이러다가 이제 계산 중간에 하나 삑사리 나면 더 틀리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최대한 요렇게 줄여서 들어갑니다. 자, 도수분포표. 그래서 도수분포표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같은 것 더하기 계산을 곱하기로 바꾼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더하기 노가다를 곱하기 노가다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12, 12, 12, 13, 13, 15, 15, 15, 15, 15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걸 갖다가 12가 3개, 13이 2개, 15가 5개 요런 식으로 계산 바꾼 거예요. 곱하기로. 요런 아이디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특정 값들이 다 필요 없고 대충의 그 간격만 살펴보고 계급은 구간입니다. 구간. 일정 간격으로 들어간 구간입니다. 계급의 크기는 구간의 너비예요. 그래서 일종의 간격을 말합니다. 간격. 그 다음에 도수는 개수예요. 개수. 몇 개씩 있는가. 그래서 도수분포표는 이쪽에 이제 일종의 계급이 나오고요. 계급이 나오고 일종의 도수,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계급이 나오고 오른쪽에 도수가 나오는 표가 도수분포표입니다. 그래서 요건 항상 신경 쓸 게 시작이 들어가고 끝이 빠져요. 요 계급할 때 시작은 포함하고 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항상 시작은 이상이고 끝은 미만으로 들어가요. 요거 하나만 주의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일정 간격이기 때문에 항상 계급 크기는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요 정도 체크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실제 값은 알 수 없다. 참고로 줄기 입은 실제 값 알 수 있죠. 줄기 입은 실제 값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숫자만 잘 쓰면 돼요. 요거 그래서 항상 시작할 때 이상이고 끝일 때 미만이고 이 계급의 크기가 5간격이니까 계급의 크기는 5네. 그럼 5대로 그대로 올리면 돼요. 75, 80, 85, 90 이렇게 들어가고 항상 시작이 이상이고 끝이 미만이라는 거. 70에서 75 살펴보니까 요 미만이니까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밖에 없나? 자, 80 이상, 85 미만. 그래서 요거 미만 안 들어가고 요거. 그래서 요 순서대로 살펴보면 요거 4개입니까? 그러면 합계 33 보자. 1, 3, 4, 8, 16입니까? 그래서 16개 맞죠? 그래서 개수하기만 잘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실수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49분 이상인 참가자 수는 요 두 개죠. 항상 이쪽이 이상이고 이쪽이 미만이에요. 요거 신경 써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22명이겠죠. 당연히 요거 다 더하면 80 나와야 돼요. 계산 빼면 됩니다. 그래서 요쪽도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왼손 한 뼘의 길이. 뭐 이것도 계급 개수. 하나, 한, 둘, 셋, 넷, 다 6개. 6개죠, 6개. 도수가 가장 큰 계급 요거죠. 그래서 16 이상 14, 17 미만. 이렇게 될 거고 15 이상 17 미만인 거는 요거 두 개 더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짧은 쪽에서 세 번째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겠죠. 한 명, 두 명. 그래서 14 이상 15 미만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잡아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 다 더해서 다 더하면 40 나와야 되니까 A값 나올 거고 6분 미만인 학생의 퍼센테이지 물어봤죠. 그러면 전체 개수 요거 당연히 전체 개수분에 해당되는 거 해당 개수 곱하기 100 하면 퍼센테이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가 40개고 해당되는 게 요거 12개니까 곱하기 100 하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기다린 긴 쪽에서 요 앞에 잘 보세요. 긴 쪽에서 뒤에서부터 해요. 뒤에서부터 세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짧은 쪽, 긴 쪽 잘 보세요. 다섯 번째는 4명 제끼고 여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9 이상 12 미만입니다. 요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진도 여기까지만 할까요? 한 번에 다 끝내버리려다가. 자, 이 뒤에 거는 뭐 조금 정리할 게 좀 있어서 오늘 진도를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숙제 요까지 일단 푸세요. 다 풀었으면 뒤에 해당되는 거 미리 풀어봐도 돼요. 뒤에 별 큰 내용 없으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먼저 지금 바로 푸세요. 계산 침착하게 하고